생명 플러스 당신을 위한 리얼 닥터.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재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나눠드릴 두 분의 리얼 닥터 모셨습니다. 자, 먼저 건강 닥터 이경석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고요. 보험 닥터 하나생명금융서비스의 고윤석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 닥터, 보험 닥터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전 세계인의 무려 95%가 일생 동안 본인이 이것에 해당될 것 같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윤석 차장님 네. 어떤 질병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95%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네. 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주제는 바로 치매입니다. 네, 95%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본인이 치매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건강 닥터님 저희 일단 치매가 정확히 뭔지 알고 가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치매는요, 병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치매를 유발하는 병은 또 있겠죠. 네.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걸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 치매인 거죠. 그러면은 치매는 어떤 현상이냐? 이게 인지기능 장애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인지기능 장애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쉽게 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첫 번째 인지하고, 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이러한 인지기능이 무너져 버릴 때, 그거를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뭐 벌써 첫 질문부터 큰 걸 배웠습니다. 치매가 질병 이름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인데 저희 뭐 드라마 보면 나 치매야 이러잖아요. 당연히 질병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왠지 배워갈 게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닥터님, 우리 이 치매 원인이 뭔지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원인이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은 대략 70여 가지가 넘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원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네,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생기는 치매가 전체 치매의 70%예요. 그리고 그 다음 2위는 뇌졸중,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뇌혈관성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20%고요. 나머지 10%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한 70까지. 많죠. 네. 저는 그냥 치매의 어떤 의학적인 용어가 알츠하이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치매 원인 질환이 70여 가지나 된다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좀 무섭기도 한데요. 네? 네. 네, 고윤석 차장님은 치매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제 만나보면 이제 젊은 고객분들도 치매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요새는 많이 특히. 하죠. 네. 특히 또 가족력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가족분들 중에 치매를 앓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가족력이 치매랑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관 많죠. 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직계가족, 그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 밑에까지는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치매라는 어떤 그 진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직계가족, 어머니 아버지까지만 봅니다. 네. 직계가족 중에서 치매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한 2배, 3배까지 올라가요. 거기다가 내가 위험인자,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게 있으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많은 치매가 아까 설명드렸죠. 70%는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사실 공간 감각이 이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가는데 길을 잊어먹는 거죠. 내가 평소에 늘 가던 그 길을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갔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무섭죠. 그리고 내가 나가서 버스 정류장 가야 되는데 늘 가는 길이에요. 그게 헷갈리는 경우. 이렇게 공간 감각이 망가지는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인 경우가 꽤 많다고 돼 있어요.
네, 정말 저희가 일상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증상들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치매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또 건강닥터님께서 OX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네. 네. 제일 많이 증가하는 질환이 바로 치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간단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그때그때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일이 많을 때는 굉장히 좀 적게 자는 편이고요. 평균 일이 없을 시간. 때는 굉장히 많이 자기도 하는데 평균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자는 우리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는 저도 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는 더 빠르게 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저는 네. O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자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X 같습니다. X. 자, 속상하지만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치매는 빨리 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왜냐면요. 네. 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70%죠. 그래서 수면만 잡아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상당 부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인데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브레인 워싱이라고 그래요. 브레인 워싱. 뇌도 샤워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죠. 뇌에 샤워를 해야 돼요. 뇌에 독성 물질이 쌓여 있거든요. 매일매일 쌓여요. 그 독성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를 망가뜨려서 치매가 오는 건데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워싱, 샤워를 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밤 중에서도 수면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대개는 하루에 한 7시간 이상은 수면을 취해야지만 브레인 워싱, 뇌가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면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워싱, 샤워를 못하니까 독성 물질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또 하루를 출발하는 거죠. 계속 쌓이는 거군요. 그 때가 껴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뇌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분석을 해본 거죠. 해봤더니 수면 시간이 평균 6시간 미만인 분들이 7시간 이상인 분들보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훨씬 많았어요, 뇌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면 시간은 중요하다. 하지만 또 있어요. 지나치게 수면 시간이 길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하루에 이것도 반전이네요. 하루에 10시간 넘는 분들도 치매 발병이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무셔도 안 되고요. 네. 너무 짧아도 안 됩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사이. 최근에 제가 일이 많아서 네. 사실 평일은 거의 잠을 한 3시간? 짧을 땐 2시간도 자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주말이라 네. 몰아서 네, 몰아서.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3-4시간씩 못 잔 거를 몰아가지고요. 네. 한 15시간 정도 잤고. 그래서 이렇게 평균 내보면 7시간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수적인 개념을 안 하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었고. 그냥 하루 평균. 저희 둘 다 잘못하고 있었네요. 네, 저 크게 쪼개서 자고 잘못했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거 이렇게 많이 질문하세요. 제가 사실은 평균 7시간 됩니다. 주말에는 거의 10시간, 20시간 자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괜히 많이 잤군요, 어제. 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또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45세 이하에서는 퇴행성 치매가 발병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은 X입니다. 하지 않는다? 퇴행성 치매.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저 X 하겠습니다. 45세 이하에서도 발생한다. 네. 그죠? 그 이유가 어떤, 최근에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젊으신 분들도 관심이 좀 많으시고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는 분명히 주변에 그런 일들이 봤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X 같습니다. 저도 X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또 방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거나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뇌도 빨리 늙고 병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답은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와! 네. 일단은요, 62세 이하 네. 이 치매를 초루기 치매라 불러요. 초루기 치매. 네. 치매가 좀 빨리 온 건데 이게 노년기와 달리 대부분은 가장인 경우가 많아요. 또 아이를 케어한 엄마인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가장 빠른 치매는 37세였고요. 제가 논문에 의하면 20대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이 초루기 치매는요, 경제력을 담당하는 어떤 그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 오는 그 충격도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조금 증상이 좀 이상이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족력이 있다 할 경우에는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치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걱정이 많으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걱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도 요즘은 많이 가입을 하나 봐요. 관심이 있으시고 특히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이런 분들은 특히 관심이 좀 많으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 건강 닥터님께서 또 추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치매 정도는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일단 치매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네. 그다음부터 이제 등급을 나누죠. 그게 대표적인 게 CDR 척도라고 하잖아요. 보험에서 많이 사용하죠. 네. CDR 척도는 총 7단계인데 여기에 되게 다양하게 평가해요. 아까 설명드린 인지기능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는 본인의 어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그래서 혼자서 뭐 샤워를 할 수 있냐, 청소를 할 수 있냐 이런 거에서부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냐, 옷 입기, 뭐 위생 상태를 다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쫙 나누죠.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0등급. 그다음에 되게 1등급이 경도인데 1등급인 경우는 사실 정상과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등급인 경우가 정상인 경우가 사실 애매모호하다. 제가 보기에는 2등급부터는 누가 봐도 치매라고 인지할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3등급부터는 중증이에요. 이때부터는 혼자 놔두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 가족이라든지 간병의 도움이 서서히 필요한 단계는 3등급부터. 그래서 아마 보험이 3등급부터 좀 많이 네, 금액이 이제 물론 다 처음부터 다 지급을 하지만 3등급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보장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3등급 이상이 되면 이제 간병을 하면서 돌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사실은 병원비도 중요하지만 치매라는 게 이거는 장기간으로 가는 병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떤 완치 개념보다는 굉장히 길게 가는 마라톤 같은 레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 병원비가 아니라 간병비예요. 간병비가 사실 더 큰 고통이고 병원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의료보험 되고 또 국가에서 지원 나오잖아요. 간병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에 200, 300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치매는 장기전이다.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정말 이 가족들이 빨리 뭘 이거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풀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아드님, 따님,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제력을 감안하세요. 왜냐면은 다 카드빚이 시달리고, 그다음에 직장도 뭐 없는 분들이 매달려가지고 본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케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아닌데 이분들 직장 다 그만두신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그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아이들은 누가 케어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전을 보셔라. 단기가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게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신다고 해도 몸도 서로 힘들고 또 마음도 다치는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전문적인 이 기술을 가진 분들께 또 케어를 받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치매인데 요양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비용 중요하죠. 사실은 치매 걸렸을 때 가족의 어떤 그 구성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그런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대개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 경증 같은 경우는 되게 약물 치료를 하는 거니까 되게 CDR 3등급부터는 대부분 요양병원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초기에는 제 경험상 자식된 도료로서 1인 1간병을 쓰시려고 하셔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죠? 네. 1인 1간병을 쓰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200이 넘죠. 물론 국가 지원 나옵니다. 지원 나와도 이런저런 비용 다 포함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기본 300, 400 이상은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부터 줄이겠어요? 간병부터 줄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간병비는 너무 부담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 간병으로 가죠.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5명의 환자를 1인 간병에 쓰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간병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고통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갈팡질팡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다 다시 옮겨 다시 1인 1간병으로 옮겨. 네. 또 고통받으니까 다시 또 하게.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간병인을 아끼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요. 아이고. 그분이 간병을 쓰는 거지.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 기회비용이죠. 직장을 그만두니까. 네. 이 비용은 또 감안을 또 한다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네요. 치매부터 간병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건강 닥터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겠죠. 치매는 불치병인가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어. 네, 제 환자 중에서는 깨끗이 완치된 경우도 있고요. 오, 그래요? 네.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치매 전체 70%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했죠. 네. 나머지 20%는 혈관성 치매, 그 10%는 나머지인데 일부 치매 중에서요. 뇌 수두성 치매가 있어요. 머리에 물이 차는 치매거든요. 증상은 치매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수술하게 되면 완치가 돼요. 깨끗이. 오. 예,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치매 옵니다. 와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임을 밝혀내는 순간 갑상선만 치료되면 치매가 고칠 수 있어요. 와,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치매는 완치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전체 치매의 70%는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료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석학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약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약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지난 6월이죠. 미국 FDA에서 이 치매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아두카누맘이라는 약제가 나왔어요. 네. 아두카누맘인데 이게 네. 뭐냐면은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 있죠. 아까 베타아밀로이드. 네. 베타아밀로이드의 항체예요. 어. 그 항체가 아두카누맘인데 이 항체를 개발한 거죠. 우리 코로나 항체처럼. 네. 네, 그거를 개발해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와. 지금 이제 FDA 승인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정복은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리고 지금 고윤석 차장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귀가 이만해지셨어요. 지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제가 또 보장을 하다 보니 네.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엄청 비싸죠. 아직은. 예.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 사실은 억대예요. 네.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는. 네. 네. 대중화된다면 훨씬 가격이 나아지겠죠. 네, 하루빨리 또 대중화가 돼서 많은 치매 환자분들께서 또 좋은 소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저희가 또 기분 좋게 오늘 이야기를 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 건강 닥터 이경석 신경외과 전문의님 그리고 보험 닥터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의 고윤석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